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다, 그래서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약을 평생 먹어야 되나라는 공포감에 휩싸이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음식만 잘 가려 먹어도 이런 고지혈증,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쉽게 개선될 수 있거든요. 피해야 될 음식만 잘 알아두고 피하면 됩니다. 약들약. 안녕하십니까,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화이팅 먼저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영상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 식단, 피해야 되는 식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해야 된다라는 의사의 말에 걱정이 태산인 우리 가독자님들이 많이 있으셨는데요. 고지혈증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지방이 쌓이고 콜레스테롤 양이 늘어서 생기는 거라는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대부분 내 안 좋은 생활 습관 때문에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이런 걸 교정하면은 생각보다 쉽게 교정이 됩니다. 성인병, 혈압과 당뇨와 달리 고지혈증은 내가 노력만 한다면은 짧게는 한 6개월, 길게는 한 1년 정도 안에 교정을 해서 정상 범위로 낮추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고지혈증으로 진단받고 약을 복용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좋은 생활 습관을 교정하고 좋은 걸 먹는 선택을 하시면 금방 좋아질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이 피해야 될 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고탄수화물 식이입니다.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걸 포함해서 그런 식품들은 혈중의 당 수치를 높이고, 당 수치를 높이면 이 당이 과잉당이 들어왔기 때문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당이 우리 몸의 지방으로,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되면서 지방 수치를 높이고, 이 지방 수치가 높아지면은 혈중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 LDL 수치도 높아집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혈중 지방 수치를 높이는 게 바로 이런 탄수화물 식입니다. 대표적인 게 빵류, 카스테라, 식빵, 단팥빵, 도넛, 꽈배기 이런 것들. 이런 거는 탄수화물 당 덩어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주 드시는 분들은 끊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면류, 라면, 국수, 냉면, 소바, 짜장면, 짬뽕, 요즘에 마라탕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탄수화물 덩어리죠. 이런 면류를 자주 드시는 분들도 습관을 교정하셔야 됩니다. 딱 시기를 정해놓고 횟수를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옥수수, 감자, 포테이토 칩 이런 것들, 그리고 배달 음식인 피자, 떡볶이, 분식류들,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고탄수화물식입니다. 그리고 과자류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흰 쌀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탄수화물을 내가 평소에 먹고 있는 양의 한 3분의 1 정도를 줄이는 걸 목표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흰 쌀밥을 한 3분의 1 정도 덜어내고 먹는다. 그리고 평소에 빵을 이틀에 한 번 정도 먹으면은 3일에 한 번 정도로 줄인다. 그리고 라면을 하루에 한 번, 이틀에 한 번씩 먹으면은 그걸 3일에 한 번으로 줄인다.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식품은 트랜스 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제가 영상에서 다뤄봤죠. 자연계에 거의 존재하지 않은 인위적으로 기름을 변형한 안 좋은 기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인위적으로 손을 댄 기름이기 때문에 우리 몸에 있는 지방 대사를 교란시키고, 그로 인해서 콜레스테롤 대사에도 영향을 주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특히 LDL, 안 좋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런 LDL 콜레스테롤의 산화를 유발해서 혈관을 막히게 만들어주는 되게 안 좋은 기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게 불고기 버거, 피자, 비스킷류, 과자류, 그리고 마트에서 파는 빵류, 도넛, 팝콘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히 이제 빵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좋은 버터 대신에 저가형 쇼트닝이나 마가린 같은 걸 넣은 것들이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액상과당입니다. HFCS, 고과당 옥수수 시럽이었죠. 커피숍에 가면 이렇게 펌핑해서 먹는 끈적끈적하고 달콤한 그 시럽들이 액상과당인데요. 이런 액상과당은 우리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기 때문에 지방 대사에 영향을 주면서 동시에 지방을 축적시키고, 그로 인해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고, 그 자체가 최종 당화산물, 당독소로 전환이 되면서 당독소가 우리 몸에 축적이 되고, 이 혈중의 LDL 콜레스테롤을 산화시켜서 혈관을 막는 여러 가지 염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혈관병에 안 좋다. 대표적인 게 탄산음료, 믹스커피, 요구르트, 오렌지 주스, 자양강장제, 박하땡 같은 거,
음료들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종 당화산물이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 마이야르 반응을 유발하는,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서 갈변하는 약간 탄 고기들에 많이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고기 구이, 닭고기 구이, 삼겹살 같은 거 그런 데에 많이 들어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것들은 좀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피해야 될 그런 식단 음식은 GI 수치가 높은 겁니다. GI 수치는 글라이세믹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우리 몸의 당을 높이는 그런 음식들을 나타내는 건데, 보통 한 50에서 한 60 정도 사이를 기준으로 그것보다 높으면 몸에 안 좋고 낮으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높을수록 체내 당 수치를 높이고, 당이 높아지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과잉된 당이 지방으로 저장돼서 지방이 많아지게 만들고 중성지방 수치를 높이는 그런 결과를 유발합니다. 대표적인 게 아이스크림, 팝콘, 흰 쌀밥, 달콤한 시리얼, 야채 중에서 호박, 과일 중에서는 멜론, 프렌치 프라이, 대부분의 빵류, 과자류, 이런 것들이 GI 수치가 되게 높거든요. 이거는 네이버나 뭐 구글에서 GI 수치 음식 치시면은 그 음식들별로 GI 수치가 나오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야채류나 정제가 좀 되지 않은 견과류, 곡류, 이런 게 GI 수치가 낮아요. 그래서 잡곡밥을 드시고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가 있는 야채류를 좀 드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이건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병원에서 피하라 라고 얘기하는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입니다. 지방산은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이 있는데, 불포화지방산은 중성지방 수치를 낮출 수 있는 좋은 기름, 우리가 섭취하고 있는 오메가3 같은 거고요. 포화지방산은 마블링이 되어 있는 소고기에 많이 들어가 있는 지방이 바로 포화지방산입니다. 이런 포화지방산은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에 영향을 줘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준다고 밝혀져 있고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포화지방 수치가 낮은 음식을 드시는 게 낫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루 섭취하는 음식 칼로리 한 7% 이하로 포화지방을 섭취하라고 가이드를 하고 있고, 보통 한 15g 이하의 포화지방을 섭취하는 게 이상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들은 과자나 빵이나 음식들을 사시면은 옆에 보시면은 영양성분 표에 보시면은 포화지방 수치가 써 있거든요. 그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들은 대표적인 게 과자류, 특히 튀긴 과자, 제가 좋아하는 고구마깡 같은 거 그런데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데 많이 들어가 있고, 뭐 초콜릿, 라면 이런 데도 영양성분표를 보시면은 상당한 양인 한 3, 4g 정도의 포화지방이 들어가 있죠. 뭐 그리고 뭐 닭갈비, 닭껍질, 특히 구운 고기류의 포화지방이 좀 많이 들어가 있고, 가공육, 햄이나 뭐 베이컨, 핫도그 이런 데에도 포화지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마블링이 좀 덜 돼 있는 소고기를 먹고 고기를 먹을 때 지방을 좀 제거하고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논란은 있습니다. 포화지방은 실제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이긴 하지만 우리 몸에 큰 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필요한 큰 분자의 LDL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라고 요즘 들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데이터들을 보면은 포화지방 양에 따라서 심혈관 질환의 유병률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2014년에 발표된 65만 명을 대상으로 76개 연구를 메타 분석한 결과에서도 포화지방 섭취량과 심장병의 발병률과의 상관관계가 없다라는 데이터가 나왔었고, 2010년도에 발표된 연구 데이터인 35만 명을 대상으로 21개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이 논문 데이터에서도 포화지방의 섭취량과 어떤 기간과 이런 심혈관 질환 유병률과의 어떠한 상관관계도 없었다라고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대규모의 임상 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했을 때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그래도 기름을 너무 많이 먹지는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로 피해야 될 음식인데요. 이건 더 논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과거에 전문가들이 주장했던 콜레스테롤입니다.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은 피하자라는 게 일반적인 전통의학의 관점입니다. 왜냐면은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으면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아질 거다라는 그런 단순한 그런 관점에서 제시된 이론인데요.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대부분 합성되고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양은 우리 몸의 필요량의 한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에서 합성하는 양이 훨씬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음식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 양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요즘의 좀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콜레스테롤 하루 적정 섭취량인 한 300ml를 훌쩍 초과하는 거는 좀 피하는 게 중요하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콜레스테롤이 높은 음식들인 뭐 계란, 뭐 메추리알, 그리고 닭 껍질, 해산물, 조개, 굴 이런 것들이 그렇게 뭐 강박을 갖고 뭐 피하지 않으셔도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 몸에서 간에서 조절을 하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없는데 전통의학, 특히 병원 가면은 콜레스테롤 많이 있는 걸 먹지 말라 이런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는 콜레스테롤 섭취량의 상한량을 없애버렸거든요. 콜레스테롤을 많이 먹어도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점진적으로 콜레스테롤 섭취량에 대한 어떤 공포심이나 어떤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없어지고 있고요. 콜레스테롤에 대해서는 좀 논란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자면은 탄수화물과 당 섭취량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 트랜스 지방과 액상과당이 많이 들어가 있는 음식을 피하자. 그리고 포화 지방을 줄이는 거는 필요하지만 집착할 필요는 없고 콜레스테롤 섭취량을 제한하는 것도 제가 보기에는 별 의미는 없지만 그냥 참고만 하면 좋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는다면은 어떻게 할 건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바로 체중 감량에 들어갈 것 같아요. 정상 체중보다 살짝 아래로 체중 감량을 먼저 하고 탄수화물을 확 줄일 것 같아요. 하루 섭취량의 한 절반 이하로 줄이고 단백질 섭취량을 확 늘리고 근력 운동을 해서 우리 몸에서 기초대사량을 높여서 칼로리 소모를 높이고 지방이 축적되지 않도록 신경을 쓰고 유산소 운동을 일주일에 3회 이상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거의 대부분 좋아집니다. 자, 그렇다면은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 팁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랑 일맥상통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앞서 말씀드린 피해야 되는 식단을 피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칼로리를 좀 조절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흰 쌀밥 대신에 잡곡밥을 드시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여야 되니까 한 공기를 다 드시지 마시고 한 절반이나 또는 3분의 2공기 정도만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운동을 하는 거죠.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정도 이상을 하시고 근력 운동을 하셔서 근육을 키우셔야 됩니다. 단백질을 섭취해서 근육을 키우시는 게 핵심.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적정 체중을 유지하고 적정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 허리둘레라는 거는 내 몸의 인슐린 저항성을 보여주는 지표, 고지혈증이 있나 없나, 성인병, 대사증후군으로 갈 수 있나 없나의 가장 큰 지표이기 때문에 이 허리, 뱃살을 빼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흡연자분들 금연을 꼭 하셔야 되는 이유가 흡연 자체가 대사증후군의 한 요인이고요. 혈관을 막히게 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흡연을 하시는 분들은 금연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뱃살을 빼고 체중 조절을 하고 운동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식단 조절을 하고 뱃살을 빼고 운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하시면은 고지혈증은 정말 좋아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런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병원에서 고지혈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을 한 6개월 먹었더니 수치가 내려가서 정상 범위로 내려왔고 약을 끊었어요. 끊고 나서 몇 개월 뒤에 또 건강검진을 했더니 또 올라갔어. 약을 또 먹었어. 몇 개월 먹고 또 끊었어. 이걸 무한 반복을 하시는 분을 제가 정말로 많이 봤는데 약을 먹는 게 능사는 아닙니다. 필요는 하지만 그렇지만 약에 너무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지혈증은 생활습관을 교정하는 것만으로도 확연하게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유념하셔서 식단 조절하시고 이런 고지혈증에 드시면 안 되는 음식들을 피하셔서 피하지 못하더라도 줄이셔서 고지혈증을 완치하는 걸 목표로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 피해야 되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빠이요.